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긴 휴장을 깨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좀 정리를 해보면 주 후반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와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을 국내 증시가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소화할지 계속해서 장중 흐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역시나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현재 1%대 하락폭 보이고 있고요. 220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2200대 선을 지켜주는 모습인데 장중에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1.68%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86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700선 탈환했다고 기뻐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700선은 고사하고 지금 현재 68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희를 도와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이명 파트너,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네 분 모시고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증시 개장 이전에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짚어볼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꽁꽁 얼어붙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낙폭 과대 인식에 대한 매수세 때문인지 다시 지수를 열심히 영차영차 끌어올렸던 우리 지수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거래일에는 애틀란타와 시카고 할 것 없이 곳곳에 여는 총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히면서 이처럼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달러 그리고 국채금리도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2200선에서 약보합으로 장 마감했고요.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축쭉 빠지던 지수를 지켜서 223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700선대를 이탈해서 698.49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한편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13선에서 장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오르면서 1412원 40전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9월 고용이 아직 견조하고 또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연준의 긴축이 중단되거나 또 긴축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이 일제히 들어오면서 혼조세로 마무리했던 지난주였는데요. 전장 미국 증시의 부진의 영향을 우리 증시도 고스란히 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크게 주저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반도체주와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조금은 끌어올렸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형제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성장주들은 특히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새로 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닝쇼크 영향으로 큰 폭으로 내려앉았던 삼성전자가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게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또 외국인의 폭풍 매수에 힘입어 낙폭을 줄이면서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100원 내리면서 약보합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후 들어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9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혜가 기대되는 2차 전지주 또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 가까이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에서는 혼조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700원 가까이 내리고 SK하이닉스도 1,300원 내린 89,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면서 이렇게 반도체주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을 켜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500원 오르면서 0.52% 강보합권에서 48만 5천 원의 예측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5% 강보합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2차 전지 배터리주의 강세는 이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도 지난주에는 이어졌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1.03% 상승하면서 59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강보합으로 돌아섰던 자동차 관련주들은 다시 하루 만에 파란불을 켜내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포시마크 인수 소식에 거듭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던 네이버는 목요일장에서 반등에 겨우 성공하는 듯 했지만요. 결국 지난장에서 다시 파란불을 켜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 가져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6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파랗게 멍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락세로 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LG화학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가 3%대의 하락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LG화학은 56만 9천 원의 예측가 형성하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7만 원, 기아는 6만 9천 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의 하락이 우세한 가운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와 반도체주만이 상승했던 지난주였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소 아쉬운 모습 연출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카카오 형제 중 하나인 카카오게임즈가 5% 넘게 밀리면서 4만 원 선이 붕괴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주 에콜프로비엠과 LNF는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물렀던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는 모두 하락세로 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5% 빠지면서 65,200원의 예측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86% 하락하면서 95,200원에 LNF가 2% 넘게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5% 넘게 하락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4% 넘게 빠지면서 38,0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면서 부진하는 모습 보여준 와중에 리노공업 홀로 빨갛게 물들면서 0.43% 강보합으로 장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부터 펄어비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1%대 떨어지면서 종가를 형성했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총 11위로 밀려났던 JYP 엔터테인먼트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서 10위까지 올라서는 모습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역시나 파란불 켜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2.66% 빠지면서 11만 7천 원에 또 펄어비스가 3.99% 빠지면서 43,3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3.63% 빠지면서 6만 1,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장 속에서도 좋은 흐름 보였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코스피 특징주입니다. 금호석유인데요. 지난주 16.45% 급등하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11월과 12월 하루 생산량을 200만 배럴 생산 감소를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주가에서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13만 4,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신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신시스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신시스템은 미국의 전기차 생산 기업인 리비안에 202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설비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3분기 생산량이 2분기에 비해서 67%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예상 체결가 1.15% 빠지면서 2,590원에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 위축된 시장 투자 심리 속에서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거점을 공격했고요. 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12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가, 13일에는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0월 11일 오랜만에 휴장을 마무리하고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도 지금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저희가 장전에도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체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쉬고 돌아와서 오늘 증시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힘듭니다. 코스피 지금 1.9%대, 코스닥은 2%대까지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시작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먼저 하락 요인과 더불어서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시죠. 우선은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지금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안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하락세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갈등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증시가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근데 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시장을 안 좋게 지금 그 떨어뜨린 요인들이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다 노출이 됐던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보합으로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은 저가 매수에 대한 그 관점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크게 심하게 나온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떤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반발 매수가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너무 이제 지금 현재 보유 그 종목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현금 그 종목 비중을 조금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역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승하는 업종은 좀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선방하는 업종이 바로 이제 의약품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대웅이 좀 0.74%,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간 경기 방어적 관점도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많이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MO 기업 안에선 글로벌 안에서는 탑티어에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러 가지 백신 허가나 이슈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믹스나 환율 이슈까지도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큰 탑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봉 시작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추정치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2,300억 이상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종 역시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승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SK텔레콤이 0.2% 하락, LG플러스가 0.47% 하락, KT가 1.87%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습니다. SHD가 2.21% 상승, 하이스트 0.84% 상승, 그리고 현대 비즈니스 우선주가 0.5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0.22%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그 철강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솔루션과 어떤 2차 전지 소재 쪽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기존에 어떤 철강 어떤 중간재 입장에서 보다는 신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이 철강 금속 업종도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특히 LG에너솔루션과 그런 합작을 승인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밑에 포스코케미카 2차 전지 소재 업체죠. 양극재, 음극재 동시하는 기업을 볼 수 있겠는데 묶어서 한번 좀 관심주로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업종도 지금 낙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철강 금속 업종 다음에도 그나마 좀 선전하는 게 보험 업종이죠. 지금 이제 시장 대비해선 그나마 좀 선방하는 상황이고요. 삼성생명 0.76% 하락, 삼성화재가 0.77% 하락, 흥국화재가 0.8% 하락, DB손해보험이 0.89% 하락, 우리 현대해상이 1.1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렇게 원래 하락하는 장에서도 한두 업종 상승세로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좋았었던 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도 양지사가 지금 현재 급등을 하기 때문에 좀 버티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양지사 외에 노건 C&I는 보합, 그리고 디지캡은 0.72% 하락, EPU전은 1.1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 업종 중소형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여기 사료주가 선두를 이끄네요. 한일사료가 6.73% 상승, 삼주토리가 3.58% 상승, 그리고 한창이 3.2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세로 지금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3.56% 하락, LG에너솔루션이 보합, SK하이닉스가 3.18% 하락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하락세 전환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4% 하락, LG화학이 1.02% 하락, 삼성 SDI가 1.18% 하락, 현대차와 오늘 기아의 하락폭이 큽니다. 현대차가 4.84% 하락, 그리고 기아가 6.48%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 안의 기업들, 저는 이제 최근에 이 현대차 기아의 어떤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 판매 부분도 좋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매크로 지표가 좋은 기업들도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는 거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이 좀 만만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30위 안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전 기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0.31% 상승세를 제외하면은 전 기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셀트로메트크가 1.5% 하락, LNF가 1.68% 하락, HLB가 3.76%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4.55% 하락, 에코프로가 2.25% 하락, 펄어비스가 5.8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 낙폭을 좀 크게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락폭이 가장 큰 기업을 본다면 HPSP가 지금 6.28%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우선 서두 말씀드렸듯이 현금 비중을 급격하게 갖고 가는 것은 좀 약간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역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운 시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것 이외에도 혹시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도 따로 있으십니까? 우선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율 수혜가 나온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업종 안에서 운송 장비 업종이죠.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좀 그 실적 추정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PCTC죠. 이 자동차 운송선에 대한 이 호조가 시황도 좋아지는 상태고 말씀드렸던 자동차 쪽에서 수요 회복도 나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4,8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높아지는 얘기하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나마 좀 이제 게임 업종이죠. NC소프트가 그 전에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 주가가 우려했던 거에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하지만은 뭐 3분기 실적도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연초 이후에 시장은 출시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에 리니 W와 리니 2M이 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 반등, 그러니까 업데이트죠. 신작 게임이 아니라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작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NC소프트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2.4%, 코스닥이 3% 넘게까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만 지금 1,400여 개의 종목, 코스피는 840여 개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출발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상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이번 주 현재 수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제 FMC 의사록 공개,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되고, 13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물론 이제 미국 현지 시간을 이제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장세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목요일, 금요일 정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제 주초에는 이제 하락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저점에서 한 4일 정도 올랐고요. 고점에서 4일 정도 조정됐고 망치형 음봉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닥 다지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깨고 내려갈 뭐 여지도 있지만은 이제 바닥에 다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는 어떤 삼각수렴 영향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그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환율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좀 그 현재 올라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약간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우리나라 지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올라온 거에 대한 절반에서 지금 이제 매매 공방을 약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극적으로 이제 반전이 좀 되는 모습이 된다면은 상승 추세는 일단은 유지가 좀 되고 극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고요.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삼각수렴형의 형태 이중바닥 이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장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다중바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해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굉장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오늘 뉴스 속보에 보면은 현재 벨라루스하고 러시아하고 함께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쟁 격화의 모습들도 전쟁 키우에도 현재 공격받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있고 또 중국의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 또 해외에 코로나 변종이 확산이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머크, 모더나
종목만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종목별로 강하게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의 움직임들을 이제 보시면은 현재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순환매로 약간 올라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전략산업 4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현재 히토류 관련된 어떤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순환매로 한번 약간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니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장중 조정이 오면은 이제 매수 관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동국 RNS도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스토리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좀 불거지기 때문에 동국 RNS도 만약에 이제 큰 조정이 오면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쓰지 않는 종목이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연달아 올랐기 때문에 힘이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일단은 순환매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특징적인 이슈들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일단은 현재 태양광 쪽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 움직임 중에 이제 가장 강한 부분들이 이제 코드네이처인데 이익이 높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순환매로 한번 보시면은 대명의 에너지 부분들이 약간 움직임이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전체 올라온 거에 대한 절반 또 20일, 60일 수렴해서 다시 한번 상승 단전 좀 해주고 있습니다. IRA 이제 쇠 쪽으로는 이제 고스란히 태양광 쪽의 흐름들이 이제 쇠로 형성이 좀 돼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은 이제 틈새 테마 쪽으로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매로 이제 개별주의 움직임이지만은 한번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금호전기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좀 되는데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시청이 워낙 적기 때문에 약간 패스를 좀 하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흐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시장이 워낙 좋지를 않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는 테마는 약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금융 관련된 이제 부분 이런 부분에서 SCI 평가 정보가 지금 상승을 좀 해주고 있지만은 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좀 있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이런 쪽에 움직임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보수적으로 약간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도 아직 특별하게 이슈가 좀 될 만한 부분들은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이제 순환매로 약간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한번 형성이 좀 될 확률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거의 한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 수렴형을 약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사료 관련된 부분들, 좀 한일 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팜스토리라는 종목군도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약간 역헤드 숄더 형태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지금은 외바닥으로 관통을 좀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의 흐름들도 약간은 이제 순환매로 형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이슈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상승 종목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에 대한 물타기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오늘만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보더라도 아직 특별한 이슈적인 측면들은 약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들 좀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약간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약간 물타기 시점들을 약간 노리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임성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2.24%, 코스닥은 2.98% 정도 하락폭을 보이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네네.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좀 움직임을 일단 큰 폭으로 이제 하락 출발 후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계속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보였었죠. 지난주에 발표된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좀 적게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었는데, 실업률이 3.5%, 그리고 전달에 대비해서 3.7% 하락을 하고 이제 시간당 임금 전년 동월 대비 또 하락하는 모습에 또 반세기래 최저 수준에 좀 머물러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가 이제 고강도 이제 긴축을 좀 많이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또 매파적 언급과 또 인플레이션 둔화는 또 시간이 다소 좀 걸릴 것이라고 좀 예상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또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습을 했었죠. 그런 모습을 좀 강행하는 모습으로 더 부각이 된 점에서 최근 안정세를 보였던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또 중국 국경절 연휴 여파로 코로나 확진자가 또 연휴 이전보다 약 한 3배 정도 이제 급증을 했죠. 그래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이제 그 우려에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해서 또 하방 압력에 좀 힘을 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또 연휴 동안에 러시아의 미사일 폭격 그리고 코로나 인한 중국 추가 봉쇄 조치 등의 좀 악세가 좀 많이 쏟아져 나온 상황인데요. 거기에 또 이어서 지난 금요일 견고한 이제 고용 보고서 여파로 이제 나스닥이 3.80% 이제 급락한 데 이어서 또 오늘도 이제 1.04% 하락한 점이 좀 우리나라 증시에 좀 투심을 좀 위축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6.06%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3.45% 좀 하락한 점은 좀 지수의 좀 하락을 좀 하방 압력에 좀 힘을 더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중요한 점은 이제 하락의 요인이 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미 선반영되었을 것을 이제 반영해서 낙폭 확대가 현재로서는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적 시즌을 또 기다리면서 제한적인 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또 그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IMF 이제 총재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내년 전 세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것이라고 좀 밝혔었는데 우선 오늘 같은 시장은 좀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 좀 집중될 만한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오늘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와
IMF 그 세계 금융안정 분석 보고서에 집중을 해서 이제 관망하는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나와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눈치 좀 보는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 않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눈치 보기 장세가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남아있는 이벤트들 정리를 또 해드렸는데, 이런 보수적인 시장일수록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봐야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저희 어떤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슈로서는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악재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첫 번째로는 좀 러시아 본토와 이제 크림반도로 있는 유일한 다리 케르치 해협대교가 폭발되었다는 소식에 이어서 그 러시아가 보복 조치로 그 키이우를 이제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졌죠. 그래서 러시아가 주요 도시 12곳에서 미사일 최소 83발을 발사를 해서 40발이 좀 목표물을 타격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여러 명이 숨지고 이제 64명이 이제 다치는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 물론 민간인들도 이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러시아의 행동은 그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더욱 압박을 하면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에 맞서는 러시아의 대응으로 이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 약속 기간이 이제 11월까지인데 11월까지 이제 수출을 그 흑해를 통한 이제 곡물 수출을 하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약속을 좀 연장을 할 가능성을 좀 많이 희박해졌다는 이제 그런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곡물주 관련주들에서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또 곡물 사료주 움직임이 최근 다시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자연재해도 겹치게 됐고, 또 겨울이 다가오면서 공급량이 당연히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으로 이제 이슈들 체크하면서 관련 종목 보는 것이 좋겠고요. 또 그 소식에 이어서 이제 북한 미사일 소식이 나와졌었죠. 그 소식에 또 이어서 일단 북한의 미사일이 그 소식에 이어서 이제 북한 전투기 12대를 동원한 편대비행 사격 훈련이 또 있었습니다. 공중위협 시위에 이어서 이번에 또 북한이 150대를 또 띄우면서 동시 출격 시위를 벌였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위협은 우리도 남일 같지 않다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방산주들 움직임 좀 초반 움직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잘 포착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악재가 많이 나와줬음에 불구하고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혹시나 저희가 오후장까지 이런 하락세가 계속 진행될 경우 오후장도 오전장과 비슷한 전략을 저희가 세워가면 좋을지, 오후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후장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시장 속에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점이 당연히 물가 상승이겠죠.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원초적인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겠죠. 근데 현재 물가 상승은 이제 곡물, 사료 공급망 우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고 이제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그 에너지를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또 현재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시작됐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증시를 많이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노르트 스트림 1을 기존 그 보수 공사로 인해서 중단을 했다가 40%를 이제 가동을 시키고 20%를 감축하고, 자, 그리고 이제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노르트 스트림 이제 독일로 또 이어진 이제 2가 있는데, 자, 이번 그 2는 기존에 이제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가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이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또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천연가스가 굉장히 이제 공급망이 우려가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물건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물가는 자동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에너지에 좀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에너지 관련주를 공략하는 것이 현재 시장 상황으로선 적합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인 좀 GSE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GSE는 이제 도시가스 하는 업종이죠. 제가 이 업종을 이제 하는 이유가 그 기업 자체가 일단은 그 천연가스의 공급망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겨울에 이제 가스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올라갈 수밖에 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들이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일시적인 하락, 즉 데드캣 바운스의 움직임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지 않나 해서 저는 GSE를 좀 눈여겨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 GSE까지 그리고 앞으로 전략까지 녹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잘 연휴를 쉬고 왔는데 시장이 역시나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버텨주고 있었던 종목들마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뷰 포인트를 좀 짚어볼 텐데 어떤 점 위주로 저희가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업사부님?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 거의 그 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이제는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CPI가 되겠죠. 이번 주에 발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CPI 발표 이전에 이미 지표로서 사용이 되면서 이게 이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물가 지수가 어떻게 잡히냐 안 잡히냐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전 단계로 넘어왔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고용 지표라고 제가 매우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이 올라가는 게 맞을 터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에게 주식 투자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불행하게도 미국의 실업률 이게 진짜일까?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뭔가가 정말 계속해서 음모론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미국의 9월 실업률이 예상은 3.7%였는데 3.5%가 나왔거든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지금의 코로나 수준과 온갖 지금 사람 구하기도 여러 가지 구인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전주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도 다시 20만 건 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9월 실업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요 순간에는 그보다는 실업률이 올라갔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처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 되다 보니까 시장이 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시장이 그렇게 좀 나왔다는 거. 그 비농업 부문 고용 같은 경우에도 25만 5천 건을 예상했는데 26만 3천 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긴축 압력이 계속 주말 동안에 커졌다. 이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월씨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때려? 그리고 그러면 미국에다 우리 히토류씨 이거 무기화 해갖고 수출 좀 하는 것도 통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오늘 연관돼서 반도체는 폭삭 주저앉고 히토류 관련주는 급등을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는 부분들에서 괜히 그 외의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그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럴 때 눈치 없이 그 북쪽에 계시는 분께서는 와이프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미사일 쏘는 거 구경하고 앉아 계시고 참 깝깝한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7번째. 그리고 이제 7차 핵실험까지 감행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으니 하루 한 치 앞이 전부 지금 깜깜해요. 그죠?
아니 그냥 둘이서 지금 부부가 저기 분위기 잡을 거면 불꽃놀이나 하지 뭐 달라고 미사일을 척사되고 있는 건지 시장의 상당히 우리 시청자님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둔해집니다. 점점 그럴수록. 걔네들도 뭐 계속해서 지금 북한의 그 전투기가 지금 150대 뭐 어쨌든 북한의 비행기라고 하는 것들 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한번 떠본 것 같은데 거의 북한의 공군력이 그 위협을 하거나 이렇게 떠서 날아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의도적인 부분은 분명히 숨어져 있을 텐데 정상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띄우면 전투기를 띄우면 남한이 얼마 만에 대응을 하는지 시간을 쟀던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또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도 꽤나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는데 참 너무 우려감스러운 부분들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분명히 있기 마련일 거고. 자, 그래서 현재 같으면 지난주에 보여줬던 시장이 그러면 이제 우리 깝깝하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난주에 조금이라도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벌써 반응을 하고 있을 터인데 지난주에 주도주였어요 라고 했던 종목들 기억나시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 벌써 꼬랑지 달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이닉스 벌써 꼬리 달고 올라가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미약합니다만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이닉스를 사든 안 사든 간에 얘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군이 맞는갑다. 그럼 얘네들이 잘 올라간다라면 다른 종목들은 조금 더 떨어지고 흔들림이 안 좋은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나 보다라는 것들을 염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로 지난주 주도주였죠. 역시나 안 빠집니다. LG 디스플레이 지난주 주도주였죠. 예, 금요일날 조금 이제 차시런이 나왔지만 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금방 플러스를 만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오히려 다른 어설픈 종목들에 대한 접근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런 섹터의 종목군들 주도주였다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들을 차라리 잘 보고 있다가 그런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꼬랑지를 좀 달아오르긴 하는데 아무래도 둔해요.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보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싸움 부분들에서 일단 우리나라는 한 발은 조금 뭐 거의 깊게 관여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벗어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 오히려 시장의 주도주가 한번 발을 들여내면 외국계 자금들도 얘네들 이미 지난주에 어마어마하게 매수했던 거 확인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좋은 매수세가 들어오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쪽 섹터 중심으로 보자 하는 것과 그다음 오늘 뭐 시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올라가는 거 농업주입니다. 뭐 팜스토리나 한탑 지금 한일 사료 대동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북한의 연이은 그런 도발 부분들 때문에 빅텍, 튜니드, 스페코 그리고 이제 대형 방산에서 LIG 넥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플러스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네요. 아이고야 말하는 동안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힘을 잘 발휘하고 있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도주가 무엇인가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시황을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S&P 500은 지난 6월 저점을 9월 30일에 저점을 찍고 이번에 안 깨졌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지난번 9월 말에 저점을 안 깨고 이번에 깨졌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6월달, 7월달 때에 저점을 깨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비록 저점을 이번에 한번 깼지만 여기에서 바닥을 요 구간이 만약에 왔다라면 미국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황적으로는 올라가야 될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CPI 발표 때 조금이라도 예상치보다 낮으면 8% 이하가 나온다면 오히려 상당히 급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지수들이요. 과거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같은 데 인출됐던 과거 지표이다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시간차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막 너무 이제 적극적인 어떤 매수적인 부분보다는 확인을 하시는 것 과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대형 광산주, 그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반등세가 잘 나오는가, 지점을 깨지 않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들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섹터 쪽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저점 매수 포인트를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그래도 오늘 뭐 하나라도 좀 봐볼 수 있다라면 LIG 넥스원 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어쨌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도 지금 더욱더 다시 한번 치열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최근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핵을 가진 러시아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 핵을 가진 중국과 대만과의 마찰, 핵을 가진 북한과 대한민국의 마찰, 이런 식으로 자꾸 구도를 그려가는 참 이상한 언론들이 좀 많긴 한데, 불행한 일은 반드시 없었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북한의 도발도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대형 방산에서 좀 접근 포인트 좀 보고, 다만 길게 보지는 말고 다시 주도주 섹터를 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이 방산 관련주들 언급을 해드리면서 마무리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서브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서브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황적으로는 좋아질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